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취업 4P 전략, 나의 가격표. 네. 자, 오늘의 주제인데요. 자, 플레이스를 지난주에 하셨고요. 오늘 주제가 이제 세 번째를 오늘 하고 있을 텐데, 자, 이게 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구직과 관련하여 그 전략 중에 장소, 방법,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나 스스로를 취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마케팅 전략 쪽에 국한을 했다면 네. 이제부터는 이제 가장 중요한 매칭과 가장 중요한 자신의 상품성에 적합한 척도, 내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 얼마라는 단편적인 논의에서 좀 벗어나서 뭐 장기적인 관점까지 좀 다뤄봐야 하기 때문에 네. 오늘 아무래도 다시 능력과 역량을 다시 한번 꺼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직자에게 좀 가격표를 붙인다는 게 조금 무슨 상품 같긴 한데, 가치를 좀 파악하고 그렇게 알기에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 상태. 하지만 역량은 미래의 잠재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인이 이 연봉을 받고 얼마나 더 벌 수 있고 사업주에게 더만큼 소득을 줄 것인지에 관련돼서 좀 광해 개념으로 펼쳐봐야 한다는 것이죠. 네. 자, 이정원 대표님은 좀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예. 이런 적 있으세요?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좀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사서 마음에 들었던 적도 있고, 와, 이건 진짜 제 값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같은 높은 금액을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는 좀 이 값에 제 가치를 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자신이 매우 뛰어난 인재, 명품 같은 인재라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라는 제품을 구입했을 때 그 취업하기를 원하는 회사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잘 나타나기 위해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구직자들이 왜 자신의 연봉을 말한다는 게 참 이게 껄끄러워요. 저도 이제 출연이 얼마 오네요. 그러면 말을, 그냥, 주는대로 받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되게 이제 프로들도 그렇게 자기 가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겸허하게 말을 하는 편인데 네.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그 어떤 성사 단계에 갔을 때는 굉장히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히려 이렇게 던져볼게요, 두 분께. 네. 희망하는 연봉, 희망하는 급여, 네. 그리고 이 희망하는 급여 외에 본인을 지금 언제 어느 누군가가 결정을 하거나 바로 그냥 쓰겠다고 했을 때 나한테 줄 것 같은 연봉의 차이. 혹시 한번 이거 이야기해 볼까요? 이정원 대표님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같이. 보통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금액이 있지만 강의료겠죠. 예. 네네, 강의료. 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멀리 내다보는 편이라서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하는 금액은 아닐지라도 제가 한번 강의를 하는 걸 본 다음에 나의 가치를 알게 되면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보답이 항상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출연료보다는 일단 뭐 10년 고정이라든가 네.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안정을 추구하시네요. 그런데 되게 이게 그 두 가지 대답 중에 뭐 긍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우리 이정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는 현재 그쪽에서 그러니까 줄 수 있는 돈에 그냥 국한해서 지금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보상이 온다는 건데 여기 한 가지 맹점은 그게 고착화돼 버린다는 거죠. 시장의 가격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적용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조금 더 튀우면 아닙니다. 저는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현재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그 부담스러움을 극복하고 썼을 때 이건 타인에게도 동일한 그 급여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연봉을 책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받고 싶은 금원보다는 미래 가치를 반영한 보다 상승된 가격으로 사실 부르는 게 일반 통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대표님, 그 신입사원들을 산정하는 것보다 경력 사원들은 예를 들어서 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정도 됐으면 얼마 주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산정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보통 그 경력자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직책이나 그 산업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장 첫 번째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자의 경우에는 스펙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직무 역량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에 그 돈이 중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혹은 지금 당장은 내가 생각하는 연봉보다 조금 작지만 일을 하면서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면서 연봉을 올려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일에 대한 일관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력자가 연봉 협상을 하게 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협상 모습은
제안하는 사람이나 제안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보통 이때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좋아하는 패턴은 급여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일을 맡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어조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자, 신 교수님, 그렇다면 이제 신입사원의 연봉 산정 기준, 그리고 금액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업무 수행 경험이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라고 말하는 것이 추상성이 대부분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의 내가 그 급여를 제시할 때는 평균 급여 정도를 충분히 조사 후에 객관성 있게 제시를 해야 맞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열망과 열정을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굉장히 신입사원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의기소침한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 정도는 벌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줄 때 그 대개들 신입사원 채용할 때 모든 기업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가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느냐. 그런데 거기에 그 질문이 왔을 때 약간 꼬리를 내리거나 힘들어하면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런 거에 가중치를 갈 기회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강력한 자기 포부를 피력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연봉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아까도 이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했던 게 지금의 맞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일단은 업계 평균 연봉을 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원 회사의 연봉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누구나 연봉은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 적정선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터무니없이 높은 연봉을 제시한다면 분명히 거절당할 것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능력을 좀 세부적으로 어필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네. 기업에서 단순히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요즘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융합형 인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이상의 분야에서 경험을 쌓는 게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나만의 차별점을 분명히 어필하되 그 차별점은 논리적으로 납득이 갈 만한 성과여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 대표님 오늘 나의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정리 한번 해주시죠. 가격. 네. 가변적이고 유동적입니다.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욕심만으로 그 유동성을 차단을 시킨다면 아마 본인의 오히려 상품성이 저평가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봉은 현재 결정짓는 거지만 변화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조금은 그 스페이스를 좀 넓게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에는 확고한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를 받고 싶다라는 자기 의사 표현이 명확할 때 그 가격만큼의 연봉은 본인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충 회사의 사규에 따르겠습니다.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등등 이렇게 뭉뚱그려 가는 것보다도 확고한 자기 신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이 대표님도 혹시 끝으로 하실 말씀. 예. 네,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지금 당장의 연봉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네. 역량 개발을 통해서 나의 연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두 분 오늘 출연료 협상 좀 마지막으로 하시고 그러고 집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잡 네트워크의 중심 취업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